반도체 등 국내 기술 탈취부터 아예 회사를 차려 핵심 인력을 빼내는 것까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술 유출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는 사건이 적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115건. 이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은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4개 정부부처와 수사기관이 모여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합수단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엄벌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미일 3국 간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와 기술 유출 관련 수사와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들여 키운 핵심 인력이 해외로 이직하며 기술에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 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꼽히는데 정부가 한정된 재원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2월 2일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에 한해 디딤돌 대출의 이른바 방공제 면제와 후치 담보 대출을 막기로 한 겁니다. 방공제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경우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를 둔다고 가정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최소한의 보증금인 최우선 변제액을 대출 한도에서 빼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정 금액씩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대출금에 포함해줘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3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공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3억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인 후치 담보대출도 제한돼 신규 분양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이번 개선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토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방공제 면제와 후치 담보대출 제한을 적용하되 LTV 80%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디딤돌 대출 운영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입니다. 지자체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 특구이며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꼽힙니다. 강원도와 세종시, 광주광역시와 충청도 등 지방자치단체 6곳이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각 시도별 투자기업은 이렇게 새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모두 33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년 연속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걸로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지역의 털을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빈집과 폐교는 지역 활력이 부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힘을 합쳐 청년 창업 공간이나 마을 호텔, 독서 캠핑장 등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인구 절반이 국토 12%에 살고 있는 지금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선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방시대 핵심 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2, 1, engine ignition and liftoff. 태양 관측 장비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가 우주로 향합니다.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장비로 5일 오전 11시 29분 스페이스X의 드래곤 화물선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스페이스X로부터 발사 직후 발사체 1, 2단 분리에 이어 드래곤 화물선과 발사체 2단 분리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약 12시간 후인 밤 11시 52분엔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코덱스는 태양 표면에 비해 100만 배 이상 어두운 태양대기 가장 바깥 부분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특수 망원경입니다. 이 장비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자동파를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90분 중 55분씩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태양 코로나의 형상만 촬영 가능했던 기존 태양 코로나 그래프와 달리 코덱스는 태양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관측기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코덱스의 성공적 발사가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해 유통시키는 디지털 통화로 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업무 협약을 맺고 CBDC의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를 실험합니다.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바우처에 토큰이 제대로 탑재돼 유통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CBDC에는 바우처의 지급 조건과 사용 조건 등이 사전에 설정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의 QR코드 등을 활용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0월 KB국민, 부산, 신한 등 7개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했고 한국은행은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 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 점검 태스크포스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을 통해 손쉽게 유료 부가 상품의 가입 여부와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유료 부가 상품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카드사 앱에 유료 부가 상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여러 메뉴를 오가며 불편하게 확인해야 했는데요. 이번 개선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유료 부가 상품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원치 않는 상품은 간단히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모바일 이용대금 명세서에 유료 부가 상품 이용 내역, 수수료를 별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 가을 여행 시즌을 맞아 다음 달 25일까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먼저 관광 주민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이나 앱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아 28개 지역 110개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스탬프 투어 앱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스탬프 미션에 참여하면 온누리 상품권이나 관광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놀자 3만 원 할인 프로모션, 관광 주민증 전용 크리스마스 열차 운영 등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